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둘을 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이 긴 세월 동안 아이도 둘을 키우며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며 장성한 서인으로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결혼 전 젊었을 때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잘못하면 팔자를 망치거나 팔자를 핀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왜인지 제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그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저. 막상 나이까지 살아보니 지나간 세월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결혼 생활에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지게만 보였던 남편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자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모 관리는 말하지 않아도 뭐 다들 아시겠죠.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한 사람의 여자인데 외모가 늙어가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도통 자기 관리라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만나 연애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경제적 측면은 정말이지 적지 않다. 돈을 세심하게 쓰는 것을 세어보니 대부분은 남편의 취미생활이라는 핑계로 많은 금액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취미생활이라 하지만 그 변덕은 죽을 만큼 심해요. 남편이 관심을 가지는 것마다 뭔가를 수집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상황이 꽤 코드가 나빴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일일이 얘기하려면 정말 밤을 새워야 할 것 같고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은 믿고 의지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네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어요. 남편은 3대 독자라 어머님께서 워낙 오냐오냐 키우셔서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평생을 풍족하게 살아왔던 남편의 집 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당시 집은 남자가 해오고 혼수는 여자가 해온다는 분위기에 맞게 결혼 준비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단도직접적으로 딱 물으시더라고요. 며느라, 혹시 사돈께 집을 좀 해주실 수 있니? 라고요. 그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 쪽에서 집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주고 있는 집들이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아들한테 듣기로는 사돈께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잠깐 신혼집으로 쓰고 운수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잠깐 살다 나오렴. 어차피 우리 집엔 자식이라고 얘밖에 없어서 재산은 전부 너희한테 있는 게 맞다고. 물려줄 건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좀 더 잘 설명을 해보세요. 네.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뭔가 찜찜한 느낌은 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집에도 새 아파트가 있는데 그 말은 영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 아빠께서 기쁘게 집을 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아파트를 너랑 결혼하며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일단 거기는 이번 달까지 살고 나가게 될 거니까 비워둘 거예요. 어차피 물려주려는 신혼집으로 그냥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고 예상보다 쿨하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제 명의로 됐어요. 아파트에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혼수는 시댁에서 해주셨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재산이나 집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멀쩡하게 시댁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신데 벌써부터 재산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걱정 마세요. 보울이 집 외 나 자식 혼자인 거 알잖아.
어차피 다 내 몫이니까 기다려봐.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내가 해달라는 건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커왔던 남편이기에 딱히 별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든 건 첫째가 내일 모레 유치원을 졸업하는 시기쯤부터였어요. 남편이 퇴사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다음날 도연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퇴사하려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이 팀장이 자식이 진짜 사람 자존심 너무 긁어대는 거니까 몇 년 전에 퇴사한 유대리를 만났어. 나랑 친했던 어제 그 사람인데 퇴사하고 퇴직금 못 받아서 아내랑 그 동네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렸어.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주말에는 애들이 학교 안 나오니까 평일만 장사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 회사 다닐 때는 주말 근무에 야근하고 퇴근해도 연락이 오는 상사 전화 때문에 미치겠다 싶었는데 여긴 퇴근하면 끝.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으니까 일은 좀 힘들어도 쉬는 때가 필요하다. 쉬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생각되어 살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냥 무엇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것이 이유인가? 무슨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장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미천도 많이 필요하고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우리 민수도 내년에는 학교에 입학하는데 회사에서 최대한 붙어 있는 게 나을 걸세. 왜 자꾸만 나가려다가 해. 정말 불안정한 거야? 장사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모두 클 때까지 안정된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해보려는 건 아니야. 아이들이 커가면서 필요한 돈도 더 많아질 텐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벌어들인다면 남자들이 밥은 또 존 먹냐고 되겠어요. 이렇게 승진도 안 시켜주는 미래가 없는 회사에 계속 붙어있는 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차라리 유대리 럼이나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반대예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좋겠지만 잘 안 될 때는 팔이 날릴 텐데 그러한 압력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당신만 다 하고 나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차릴 돈은 있으니까 당연하지. 엄마가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돈을 모아두신 걸 들었거든요. 솔직히 어찌된 남자로 태어나 큰 도전 한 번도 안 하고 틀에 박힌 회사 생활만 하다 죽는 것이 조금 아깝잖아요. 만약 잘 되면 그래도 당신도 호강시켜 주시겠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들을 더 풍족하게 키울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여보. 나를 한번 믿어봐줘. 응, 그래도 불안한데 장사는커녕 당신이 고생을 한번 제대로 해보았는지 묻고 싶어.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취직이 안 되니까 어머니의 인맥을 써서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그럼 감사하게 진심으로 다녀야지, 여보. 나이 7년째 이 회사에서 다녔어. 이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을 때도 됐잖아. 내가 7년간 여기 다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직하고 퇴사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는데 나만 제자리라고. 나도 엄마가 늦잡이로 여기서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은 다 낙하산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흥미 없는 일을 하니까 실적이 없다고 말해. 승진도 못하고 마녀 과장 소리도 이제 지겨워. 정말 알겠어. 그럼 당신이 좋을 대로 해. 어머님을 설득하는 건 당신의 일이니까 알아서 해봐.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전 예님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돈으로 뜬금없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하겠습니다. 그걸 설마 허락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평생을 오냐 하면서 키우신 거 어머님다운 모습이었죠.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열심히 해보라는데 봤지?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준다니까. 당신은 어떻게 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이래서 역시 부모님밖에 없다고 하나.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 저도 할 말이 없었고 7년이면 남편 말대로 나름대로 한 회사에 오래 다닌 것이기도 하니 일리가 있는 판단인지 저까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한다면 일주일간 가족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당분간 돈이 나갈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여행을 가도 되나 싶었지만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대로 된 가족 여행 한 번도 못 가본 탓에 저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에게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지만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해 본 적이 있어? 응,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행이 점점 끝나가는데도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괜찮아. 아직 퇴직금도 남아있고 장사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아오. 우리는 생활비를 조금 지출하고 남은 돈을 보태면 되지. 왜 너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동안 달려온 시간 중에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 시작하면 눈 깜짝할 새에 바쁠 것이야. 아니야. 남편은 장사를 시작하면 더는 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뒹굴거렸어. 그 모습을 보면 속이 더부룩해졌지만 참아냈어. 그래도 어머니가 팔을 잡고 남편을 이끄는데 도와준다고. 성공했나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꽈배기 집을 차렸어요. 전 그것이 우리의 생계에 도움이 될지 궁금했는데 처음 몇 달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여보,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한참 후 회의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회사를 닫고 처음부터 장사했어도 됐을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출이 잘 나오는 사실에 안심하고 두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나 또한 개입해야 했다는 것을 겨우 깨달았어요. 여보, 어머님은 무슨 일이세요? 너는 어떻게 됐어? 내가 가게에 들르니 너희들은 꽤 바빠 보이네. 응, 남편과 사위랑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애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등골이 휘어지도록 가게를 돕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케이크를 만들기에 이렇게 어리석다니. 내일부터 저는 쉴 것이므로 내가 나와서 일해야 돼.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어디서 들어보았나. 내일은 둘째가 학교 행사가 있어서 나갈 수 없어요. 학예회를 놓치는 것은 유치원 시절부터 기억 못해.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며 자랄 때가 아니니 내일은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이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일방적인 통보에 정말 당황스럽군요. 아이들은 기억 못한다 해도 마음에 상처 주는 건 싫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학교 행사에 이미 충분해요.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밤늦게 돌아온 남편과도 못 만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바탕 한 뒤에야 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들 학예회를 보는데 핸드폰에 불이 나듯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어머님이셨어요. 보남 하나 받으면 당장 가게로 튀어오라고 할 것 같아서 받지 않고 아이 학예회를 끝까지 보고 나서야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위 몇 번 올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시라고. 너 어디야?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학예에 있다고요. 너 결국에 끝까지 그걸 다 봤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가게에 와 있지 않아? 너는 어째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거니? 내 남편이 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님은 다니기 싫다던 회사를 관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예전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불쌍한 건 뭐가 있어? 남편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보던데.
장사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약속이 끌려들어 있는 상태예요. 일이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근데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시죠? 수익도 반반 나온다면 뭐가 문제죠? 결국 속에 담아둔 말을 토로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머님이 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집에서 놀면서 남편이 고생하는데. 아내일 기대해도 안 도와주는데, 어디 있었니?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해도 진짜 한참 잘못했다네. 아, 내 팔자야. 아우, 어머님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셔서 한탄만 한참 동안 하셨는데 언제쯤 끊어야 할지 난감했어. 와중에 옆에서 듣고 있던지 어쩐지 전화를 바꿔버렸어. 그죠? 여보 가게에 온 걸 다 본 거지. 지금 빨리 와줘. 엄마가 삭신 중인데 지금 나를 돕겠다고 왔다는 거야? 더 이상 일을 늘리지 말고 지금 빨리 와. 안 도울 거니 반박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울면서 겨우나마 가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바탕 손님이 왔다가 빠져나가서 사람은 없는데 가게가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가게 정리를 해야겠어요. 남편이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여보. 어머님은 당신이 올 것을 가셨어요. 뭐, 아니요. 당신도 참 너무하네, 엄마. 비위 맞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비위를 맞추고 하는 문제인가, 당신. 장사를 시작할 때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지? 나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었잖아. 애들 둘 케어하는 것도 벅차서 내가 하던 일도 그만뒀는데 갑자기 당신이 일 도우라고 하면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때는 이렇게까지 일손이 필요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구해서 쓰자니 믿음도 안 가고 돈도 아깝고. 그냥 당신이 와서 해주면 일한 만큼 돈도 챙겨줄 수 있고 좋잖아. 애들 유치원 보낸 시간만이라도. 좀 와서 도와줄 수 없어 그제서야 가게를 둘러보니 가게가 정말 난장판이었고 그걸 혼자 치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남편인지 순간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본 것도 오래전이긴 해서 남편의 말에 호쾌한 것도 같아요. 알겠어. 대신 오전에만 짧게 하고 애들 끝나면 나도 같이 퇴근할게.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동정과 심판, 그리고 간만에 일을 한다는 설렘으로 시작했어요. 어차피 최저 시급을 받고 하는 일이라 큰 돈을 벌 건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가게를 오픈하고 남편이 아이들을 픽업해 가게에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바통터치로 아이들을 퇴근할 때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2~3달 동안은 그 스케줄을 잘 지켰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과 입소문이 줄어들자 손님 수가 빨리 줄어들었고 매출이 감소했어요. 남편의 의욕도 떨어지기 시작하며 사기가 떨어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님이 줄어든 시점부터 발을 빼셨나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제 노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매일같이 이러다 망하겠다 우울해 하더니 나중에는 유치원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한참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야? 아이들은 어디야? 오늘도 내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러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가게까지 훨씬 가까운데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해?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알아? 알지만 가게를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오늘은 진짜 아이들만 데려다 놓고 금방 갈게. 응, 아니, 그렇게 1~2시간 끌다가 출근한 게 처음이야. 의역이 진행된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욕이 떨어진 것을 이해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홍보를 할지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울해하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알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갈 엄두가 안 나 제 타이밍에 맞게 가겠어요.
이렇게 싸웠던 어느 날 남편은 말로만 이해한다고 하면서 꽤나 늦게 가게에 나타났어요. 제가 오픈해야 하는데 남편이 늦게 출근해서 차질을 빚는 걸 막을 수 없고 추가 근무를 하는 동안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기도 했지만 무관심한 남편의 표정을 보고 완전히 지쳤어요. 버린다고 해도 나는 나가서 해야만 해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악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좋았었는데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으면 어떻게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남편은 이미 마음을 떼어놨던 것 같아요. 여보, 이제 관두자.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남편이 무덤덤하게 말했을 때 결국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후에 이렇게 갑자기 포기하는 남편을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처음에는 장차 접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의 변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엔 컵케이크 장사를 해볼까? 뭐, 컵케이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회사 취직할 준비를 해야 해. 내가 정말 당신이 장사 소리라면 질린다. 질려. 아, 여보 제발 너무 그러지 말고. 나 나름 그래도 한 번 성공해 본 경험이 있잖아.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착각이야. 경험이 없었는데 처음에 운 좋게 성공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긴 일러. 돈을 잃고 고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적어도 뭘 다시 차릴 거면 관련된 가게에서 일을 좀 해보고 배우고 차린 전에 가게에서. 해봤는데 뭘 아니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좀 생각해보세요. 요즘 누가 컵케이크를 사 먹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잠시나마 성공했던 기억 때문인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사업에 도전해왔어요. 저는 아무리 옆에서 저를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잘 안 되면 가게를 저에게 맡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정말 매일 남편 때문에 쇠약해지는 느낌이었죠. 돕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선을 그어봐도 시어머니가 연락을 취하면 제게도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새 가게를 망치고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네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 저는 정말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도 제대로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맨날 남편이 벌인 일을 처리하라는 것에 지쳤어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이제 좀 뒤에서 도와주세요. 뭐야, 아니 사내 대장부가 돼서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조를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 이러다가 잘 되면 다 누구 좋은 거야? 너랑 내 새끼들이 제일 덕 볼 거 아니야? 근데 왜 매번 이렇게 불만스러운지. 불만이 이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마음이 작고 안정된 일을 하게 설득해 주지 않을 거라면 저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어머님도 매번 이렇게 상점에 나오시는 것을 들으니까요. 그럼 남편에게 바람을 놓고 계속 지원해 주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돈 회수도 못 하시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풍족하셨다고 해도 상점을 3개나 망쳤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옛 이야기래요. 제 자녀는 제가 알아서 먹여 살릴 테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붙잡고 알아서 해보세요. 함께 일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상점들이 왜 망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약간의 악담이라도 한다고요? 악담을 저는 그 길로 바로 다른 일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그땐 애들이 좀 컸을 때라 예전만큼 제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아이들이 커갈수록 드는 돈이 많아졌죠.
제 전공이 교육 쪽이어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학습지 선생님을 지원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채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상관없이 채용을 해주더라고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따로 일을 시작하니 남편도 저를 가게에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고 잘하는 일을 하니 소소한 금액을 벌더라도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벌 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니 그제서야 힘들었던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네 번째 가게도 역시 망해서 저는 강제로 주부가 되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빚을 덮어주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빚을 갚아가면서 빈털터리 서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었지만 자식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다가 말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던 것은 안타까웠고 어리석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분명히 화가 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3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었는데 남편의 막연한 사업을 지원하느라 결국 제 자식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남편 친구의 사고로라도 생긴 빚을 모두 갚아주신 것만 해도 다행일 지경이었죠. 어쨌든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니 저는 현실을 빨리 깨우쳤고 그렇게 가장이 됐어요. 제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려 정말 등골이 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슬럼프인지 뭔지 하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있었는데 저는 먹고 살 걱정이 일만 하느라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네요. 한 가지 나쁘지 않았던 점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괴로웠던 시간은 모두 지나가고 무사히 아이들을 취직까지 시켰어요. 두 아들이 취직을 하며 그동안 고생했다며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니 예전만큼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도 줄었고 이제야 좀 살만하다 숨통이 트인다. 10을 넘었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 청청병역 같은 소식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나이든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일이 줄었으니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어때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의 나이도요. 많이 드셨는데 혼자서 우울한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나머지 시간 동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당연히 남편의 반응이 항상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집안의 환자를 돌보는 것인데 저로서도 마땅치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생각을 듣는 척조차 하지 않고 표정을 확 바라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집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인어른을 돌보겠다는 거야? 당신이 돌보면 무슨 수명이 늘기도 하고 아직은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 있어? 됐어. 그건 싫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며 조금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내시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울하실 텐데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울하시겠어요. 엄마도 그런 아빠를 보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노인들은 우울증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나요? 그럼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가 전문 인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지 않나요?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병원에 눕는 것만 계시면 싫으시잖아요. 그리고 병원 번호를 드리면 감당할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도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이런 부탁마저도 들어주기 싫어요.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그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실수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워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장인을 모시고 싶으면 그냥 날 내쫓으세요. 그렇게까지 나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눈물만 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남편을 위해 아등바등 버티려고 노력한 건 아무 쓸모도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되니 제 마음도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차가워졌어요. 엄마 아빠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권유하셔서 저와 제 동생이 번가해 가며 돌봐주셨어요. 가까운 곳에 모시시니 예전보다 얼굴을 더 자주 뵙고 추억을 쌓기 좋았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께서도 딸들밖에 없다며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긴 몇 날 며칠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슬픔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들들은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데리고 결혼을 하였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끝내고 나니 마치 숙제를 마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모은 돈으로 소소한 여행을 즐기기도 했죠. 저희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결혼할 때 친정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있어서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됐었고 아이들이 떠나자 큰 집이 필요 없어 우리 부부는 작은 평수 투룸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쯤 되니 남편과 나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서 각 방을 사용했어요. 생활 패턴도 반경도 달라서 거의 동거인 수준이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끔 시간이 겹치면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우리 어머니 최장 아이래, 뭐. 그것도 기래장은 티가 나진 않는다니 정말인가 봐. 우리 엄마 어떻대? 나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늘 하루 종일 제정신이었다. 아니야. 저희 아빠가 아플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는데 그런데 본인인 엄마가 아프다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것이 살짝 어색했지만 저도 부모님을 보내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절절히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쓰였죠. 그래, 어머님과 결별한 지 오래되어서 전혀 몰랐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나쁜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은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았어. 우리 동네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로 다니시겠다고 할 거야? 앞으로 선생님에게 부탁이 있는데. 응, 병원이 엄마 집에서 멀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앞으로 모시도록 할까? 원하는데 뭐라고 당신은 왜 이래요?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양심이 무슨 이야기야? 자식이 돼서 당연한 거잖아. 그래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남들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잖아. 각 하나 있는 투룸에 사는데 여기 어디에 어머니를 모실 건데. 아픈 사람을 거실에 모시기 할 거야? 뭘 할 거야? 당신 진짜 생각이 있어요? 방 하나 비우고 우리가 같이 쓰고 한 방에 엄마 들이면 되지.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설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요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 엄마를 모시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다 이전에 당신이 우리 아빠라는 게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왜 코베기도 망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돌을 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나시죠? 절대 반대했다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살던데도 그렇게 반대하며 난리를 쳤었는데 왜 막상 내 엄마가 아프다는 것에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한부인 장인 어른과 우리 엄마가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엄마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장인 어르신은 어차피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서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것만 봐도 너무 불행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이 왜 반대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뭐라고 말을 하는 인간들이 다 있죠. 그 집은 우리 아빠가 사주셨는데요. 집은 아버지가 주신 곳이며 그동안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며 원하는 대로 먹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행동이에요. 부모님을 함께 끌고 내게 무슨 말을 하고 비난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예요. 최근 몇 년간 연락이 없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싸웠다는 이유로 조금씩 연락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나 봐요. 부모님과 아플 때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뻔뻔하게 행동하며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말 부도덕한 일이에요. 낯짝을 보는데 더 이상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 그게 인지상정이지만 모셔 뭐, 정말 여보, 정말이야.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 대신 나랑은 이혼해야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대로 자식으로서 도리를 끝까지 해야 돼. 그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야. 근데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애들도 다 결혼했고 더 이상 당신한테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데. 당장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추진했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니 애들도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고생시켜 왔는지 안다며 응원을 해. 주더니 저는 남편과 살던 투룸에서 짐을 싸서 친정 엄마 곁으로 이사했어요. 안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차라리 잘 된 거 같더라고요. 신혼집 아파트는 재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을 진행하면 재산 분할이 될까 봐 미리 팔아버렸어요. 남편에게는 이혼을 고민하다가 가출한 척하고 시간을 벌며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집이 팔리자 그때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역시 멍청한 머리로 한 번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투룸 월세도 밀린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앉았겠죠.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에게 잘했던 말이었습니다. 월세는 남편 이름으로 개혁되어 있어서 제가 갚을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만큼 많았으니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은 아마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과거 이혼을 원하고 지나온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자녀에게 이혼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 선택한 배우자와 만든 가정에 책임을 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느낌이 아니야. 나 정말 책임져 왔을 만큼 책임을 진 거고 한 번이라도 가장이 함께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항상 일만 벌리고 수습은 내가 하게 만들었잖아. 결국 부모 재산까지 날려먹는 게 이유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 정도만 버티면서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인간아 알았어. 알겠다고.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나도 장애 너른 모시기 싫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취소할게. 내가 취소할 테니까 그만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응,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 잘했겠지. 됐어.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란 거야. 당신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런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아. 나한테 잘해주고 싶다면 당장 이혼 서류에 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월세가 미뤄진 것도 보고 싶어. 나는 정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넌 강한 사람이잖아. 내가 내 곁으로 돌아와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게. 나갈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줘.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야.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야. 월세도 보고 뭐라도 내가 나갈 수 있다면 갚을 생각 없이 내가 갚아주길 바라고 있기에 맞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정말로 해줄 일이 없지만 뭐라도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당신 곁에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제외된 이혼 서명을 빼고는 무엇이든 해드릴게요. 제발 미안하지만 그것 외에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더 없어요. 당신이 현재 밀린 월세는 꽤 큰 금액이에요. 맞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번만 월세를 상환해 주시면 앞으로 일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겠어요. 당신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수입 상황으로 인해 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월세를 상환해 주는 대신 이혼 서류에 먼저 서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리를 지킬게요. 정말이지 응하겠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혼 서류 작성부터 진행해야 해요. 알겠어요.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여 주었지만 결국 이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월세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남편도 참 속여서 투명한 척하며 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월세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그냥 자신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서명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혼이 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사라져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빠가 월세를 갚아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더군요. 자식들이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다더니 그게 정말이었다 봐요. 그동안 그렇게 사고쳐도 남이 수습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했으니 이제는 남편도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죠. 그런 게 바로 진짜 자기 인생이라는 걸 이 나이에 깨닫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 조심하고 정말 꽃길만 걷자고 앞으로의 인생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